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셀프 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위원장님! 신상 발언을 하게 해줘야죠. 이래주세요. 똥이지 말아요. 아니 신상 발언을 왜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불가하고 정의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되죠? 바로 얘기 맞죠? 다른 게 많은데 얘기하지 말라고 나 보세요. 모르는데. 왜 의원이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발언권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발언을 안 하게 못하게 하세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순방 성과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운영위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이른바 정원유착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오늘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으로 맞불을 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 이른 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올해인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네. 자, 현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 처리가 가능한데 글쎄요. 그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박진 장관이 바로 해임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가는데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2001년 임동원 통일, 또 2003년 김두관 장관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죠. 또 2016년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를 전제로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풍을 맞을 거라는 건데요. 역풍을 맞을 거다. 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분간 국회 경색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의총을 열어서 네. 해임 건의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을 열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언론 겁박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오늘 다룰 뉴스가 많네요. 전 들어갈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퀴즈가 남아있어서요. 퀴즈요? 네, 그럼 빨리 풀고 합시다. 가셔야 됩니다. 네. 이 오늘의 퀴즈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네. 여당 인사의 발언이 있어서 챙겨왔는데요. 아, 이건 누군지 누가 네. 얘기하는지 누가- 알아요.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또 몰라주시는데 네. 정답은 짠! 뭐예요? 경보음입니다. 아, 경보음. 네, 최근 네.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고물가, 고환율 경보음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요. 저희가 주민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들어가요. 네. 유 실장은 왜 계속 웃고 있어요? 너무 호흡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박마커는 괜찮아요? 돌아와서? 돌아와 있었군요. 네. 네. 제가 돌아온 이후로 다정의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졌다라는.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또 세세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 어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회의 끝나고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은경님께서는 진실한 사과로 끝났을 일을 이렇게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려 심각히 현실을 직시하게 되네요. 특히 남 탓으로 다툼을 쟁점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야의 협치는 아예 물 건너 갔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크맨님께서는 법적 재판을 받아서 진상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지금 이제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번졌는데요. 논란까지 번졌는데 저희가 뉴스픽과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 논란입니다. 오늘은 비속어는 본질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정치권이 상당히 공방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비속어 본질 아냐, 전방위 수사, 일산화탄소 중독, 3연속 아웃, 지구방어 성공입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2015년에 나온 영화 엘리노어 릭비로 시작합니다. 한 연인의 만남과 헤어짐을 다룬 이 영화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3편이 한꺼번에 개봉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과 기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죠. There's only one heart in this body. Have mercy on me. 네, 먼저 그 여자의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김은혜 수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불거지고 15시간 뒤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땡땡 발언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 우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의 유감을 표명했죠.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 거대 야당,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이재명 부대변인의 기억은 좀 달랐을까요? 어제 나흘 만에 김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바뀝니다.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비속어의 대상을 바꿨고요.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속어는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속어가 있었다는 사실 여부를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고, 비속어 논란이 본질이라면, 비속어만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도나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다. 여기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 주장에 붙는 부연 설명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며 시인했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받은 이 부대변인은 답변을 피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이랑 얘기할 이유가 없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미 국회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은 다 의회라고 표현하죠. 상원과 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국내 음성 전문가들의 판독에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죠. 네.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에게부터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도 뒤집힙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장소로 찾아간 이유, 분명히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일본이 회담의 호스트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누가 호스트냐, 누가 게스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때 이번 그 호스트 차례는 일본이라는 설명이 왜 나왔던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 왜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됐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죠. 네, 해명까지 바꿔가며 이어지는 대통령실의 강공, 여의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김은혜 홍보소속보다 2단계 아래인 부대변인이 또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예. 이건 사실 그 속된 말로 하면 도둑질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손발이 안 맞아요. 이제는 어떤 해명까지 나올 것 같냐면 발언 자체를 안 했어요. 이러다가 미국 안 가셨어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이번 해명 총 공세, 약식 회담 파트너였던 미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는 김은혜 수석의 설명,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바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악관 쪽도 잘 알겠다,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을 떠나 국내 정치권의 최대 화약고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또 말 잘못했다가 제 입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해요? 입 압수수색. 지금 국민들의 귀를 의심해서 전 국민들이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 잘못하면 귀도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네, 두 번째 픽은 전방위 수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누는 검찰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인물이죠. 이 대표는 쌍방울로부터 약 4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3억 원가량은 이 대표가 쌍방울 사회이사 시절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인데요. 사용한 시기, 이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킨텍스 대표, 즉 공무원일 때라서 검찰은 정치 자금인 동시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A씨 그리고 쌍방울 전 부회장 박모 씨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전 의원 측근 A씨도 쌍방울 직원 명단에 허위로 이름을 올려 월급 명목으로 9천만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전 부회장 박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히 방 씨는 쌍방울 감사실에 있는 전체 PC들을 교체하며 일부를 망치로 깨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녁 늦게 나올 이 대표의 구속 여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라인 보강에도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지휘, 수원지검 2차장이 맡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김영록 2차장을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으로 바꾼 겁니다. 정확히는 2차장 직무 대리로 원포인트 인사를 냈습니다. 김 지청장은 한동훈 장관의 측근 인사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한 장관의 수사 지휘가 이뤄질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네, 법무부는 다른 부처 요청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거라며 간접 지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네이버와 차병원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명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혐의는 특가법상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네이버는 2015년 시민부채 탕감운동 롤링 주빌리를 위해 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롤링 주빌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중 39억 원이 성남FC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구단 유니폼에는 롤링 주빌리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기업 후원금을 통해 정책을 홍보했다. 결국 이 대표에게 무형의 이익을 줬으니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검찰은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도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 전 대표는 2015년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 대표를 맡은 인물인데요. 경찰이 지난 3년간 나를 한 번도 안 불렀다. 다시 말해 경찰 수사 부실했다 주장했고요. 또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 받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다른 혐의에도 등장하는 측근 중의 측근이죠. 검찰은 지난달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윗선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청 정책실장은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해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욕설 외교, 굴욕 외교로 쏠린 국민의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불의는 커져가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반발에도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국감 증인을 대거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화영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부르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라서 여야 공방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3, 4, 5픽은 다루지 못했는데요. 들어가서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오늘도 여전히 뜨겁고 앞서 저희가 이제 운영위 장면도 봤습니다만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고 오늘 여야가 모두 의총을 열었죠.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대통령실이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좀 이제 태세를 전환했죠. 어제부터 이제 전환을 좀 했고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순방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에 두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로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주 우리와 함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자유와 연대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성과 공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외교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픽이 대전 아울렛 화재 관련 속보잖아요. 누가 조멘토가 정리할래요? 네, 세 번째 픽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네,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대전 최대 규모 아울렛 화재로 7명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1시 오전에 1차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과 트럭 주위를 집중 감식했지만 아직 확실한 화재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 녹화된 3시간 분량의 CCTV 영상도 분석을 했는데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 주변에 불길이 보였다고는 합니다. 다만 작업 중이던 화물차 기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4번째로 발견된 사망자이기도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에 2차 현장 감식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관련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픽은 유채커가 정리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픽은 3연속 아웃입니다. 오늘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1시간 가까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파행 위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개는 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이미 자격미달 후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8년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에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1억 원 넘는 공무원연금을 받은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3연속 낙마 벼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임명을 강행할 시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마지막 픽은 박마커가 정리하는 거죠? 네, 그 마지막 픽 보여주시죠. 네, 지구 방어 성공입니다. 이 거대한 그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사상 첫 우주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나사에 따르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15분 이 다트 우주선이 목표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와 충돌했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11월 지구를 향한 이 디모르포스를 막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10개월 만에 정확히 충돌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게 이 최종 목표인데요. 궤도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는 데는 몇 주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 지구 방어 전략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의 책임자는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기뻐했고요. 외신들도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뭐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또 그런 장면인데 현실화됐군요. 최종 성공은 아니고 일단 충돌 실험까지 성공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본질은 비속어 아닌 동맹 폄훼, 고위 당국자 미국은 문제 없다는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공방 국회로 옮겨왔습니다. 여야 모두 공격 모드인 상황에서 국감 준비회의에서도 청문회장에서도 파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를 한 MBC와 민주당과의 유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오늘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관련 공방을 유정하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에 정면 돌파를 택한 윤석열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익 훼손도 서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부당한 정치 공세, 또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 역시 말 그대로 강공 모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엉뚱하게 정원 유착을 프레임을 꺼내들었다면서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 해명으로 자초한 일인 만큼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께 백배 사죄하기 바랍니다. 네, 여야의 정면 충돌 예견됐던 바죠.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열렸던 운영위원회 장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윤 대통령의 이 비속어 발언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청한 민주당, 그리고 MBC와 민주당의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 언급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그리고요,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로하는 미국을 왜 넣어요?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까? 네, 여야의 원내대표가 포진해 있는 운영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결국 고성이 오가면서 20분 만에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논쟁밖에 안 되니까 간사간에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기먹은 사람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 기먹은 사람 없으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을 검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고 오늘 현안 대통령실의 현안 보고를 받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박 대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갈등의 불똥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계속 공석이었죠. 오늘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장에 등장한 건 윤 대통령의 이땡땡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땡땡 소리를 들어가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느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을 이땡땡으로 불렀다는 건데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욕설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했더라도 그것은 전체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서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말씀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시바삐 우리 복지부 장관을 또 이렇게 임명하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할 국민의힘 처음부터 강공 모드였던 건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속어 발언 직후에 이 이땡땡 발언에 대해서 일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정면 대응 기조로 돌아서면서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선회한 듯합니다.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을 열심히 뒷받침하려다 보니 앞뒤가 다른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타깃으로 삼고 있죠. 보도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비판 발언을 했느냐 하면서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이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을 봤다 이렇게 해명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MBC를 특정한 적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MBC A 기자가 뉴욕에서 12개의 언론사에 영상 송출했다. SNS를 보고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무슨 확신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지 MBC라고 특정한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는 MBC를 특정해서 보도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MBC의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만일 특정 정당과 언론사가 보도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으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면 완벽한 정원 유착일 뿐 아니라 윤리적 비판과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기준으로 하면 15시간, 또 MBC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13시간 만에 이뤄졌던 이 대통령실의 뒤늦은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 하는 전제 하에서 살펴보면요. 논란이 일어난 직후에 빠르게 해명하고 정정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정작 순방 현장에서는 기자들과 물리적으로 소통이 어렵더라라는 경험을 전했습니다. 외교 대변인이라든가 홍보수석은 프레스센터에 있어요. 우리 기자실. 기자실과 현장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행사장과 전화 연결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동영상이 전달되고 풀어지는 시간이 또 있고요. 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될 거다라는 걸 먼저 예감한 건 오히려 대통령 대외 협력실, 즉 언론 담당관들이었다고 하죠. 영상 취재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오히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도 자제 요청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도가 나왔죠. 그 이후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파문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대외협력실이 처음에 뭐 그렇게 확인해보자, 그리고 보도 자제 요청 취지에 뭐 문자를 보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당황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그 욕설과 비속어가 사실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뭐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땡땡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죠. 윤 대통령이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정작 비속어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의미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비속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뭐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는데 못 들으셨다고요? 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소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오늘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은 건데요.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를 하고 의결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죠. 해임 건의안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87년 이후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건 단 3번뿐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순방 성과도 부실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태도가 더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자책골, 자살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자책골 넣은 사람이 자책을 해야죠. 근데 왜 방송 카메라에게 눈을 기고 국민들 눈과 귀를 못 믿겠다고 그러고 뉴욕에서 욕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왜 MBC를 욕합니까? 뉴욕에서 밥 맞고 MBC에 눈을 기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면서 제재부터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인 듯한데요. 최동 씨,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 네, 정부 여당이 사과 혹은 방어보다는 공격 포지션을 취한 이유, 이명박 정부 때를 반면교사 삼은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MB계여서 이 취임 초기 광우병 시위 때를 떠올리면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나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라고 하면서 동조하는 듯한 유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때 상당히 집권 쪽이 어려웠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리면 안 된다. 네, 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사흘 안에 본회의 표결이 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데요. 본회의 표결 과정부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까지 여야의 강한 충돌 예정이 돼 있는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 업무 나선 국민의힘 억지 해명 논란, 민주당 만장일치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네. 자, 어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정원 유착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오늘 이제 의총을 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만장일치로 결국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요. 해임 건의안은 사흘 안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제적위원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까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87년 이후 해임 건의안은 3번 가결이 됐는데 2번은 잦은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고 한 번은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하는 의원총회에서 핵심은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한 위협을 하는 상황을 바로잡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말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제재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을 들은 박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 안보 환경이 너무나 엄중한데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죠. MBC의 그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자막 조작 방송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요.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박대출 의원이 맡았는데요. 조영 원내대표는 MBC를 겨냥해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보도한 것도 MBC였다고 상기시켰는데요.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윤리를 내팽개쳤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석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공방이 뜨거웠고 또 이 땡땡 발언도 그동안 논란이 됐죠.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봤습니다만 또 대통령실의 해명도 미묘하게 계속해서 바뀌어와서 더 논란이 커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 땡땡 발언 때문에 한때 이제 파행을 겪었다는 또 유 실장의 설명도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뭐 이 발언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위 김행 대변인인데요. 핵심은 이 바이든을 언급해 동맹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서거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진상 규명이 있은 뒤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 앞에 그 비속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과해야지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대통령께서 저는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야당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앞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저희가 즉 이 대통령실이 심각성을 갖고 본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고 한 것과는 결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이 땡땡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땡땡 발언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본인을 지칭하면서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 의원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건 확실히 말을 하는데 유독 이 땡땡에 대해선 왜 몰빵끼고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XX라고 한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죠. 그러니까 왜 못 밝히는지 이유를 해명을 해야 되고요. 저도 듣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윤 대통령 본인이 땡땡 발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주변에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구조를 문제 삼는 그런 발언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맡았던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의 말인데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다는 취지로 말한 반면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다고 했죠. 김은혜 수석의 해명 기자회견도 이 윤 대통령 발언 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건 언제든지 질문할 권한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대통령실의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글쎄 아마 저 같으면 솔직하게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거리낌 없이 대통령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 대통령실의 구조는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만 얘기하고 상황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MBC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이 어제 저녁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언론 자유 위협 행위라는 게 이제 MBC의 주장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또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MBC가 이제 공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MBC는 이제 국내 언론 대부분이 보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MBC를 희생양을 삼아서 논란을 수습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제 대통령실 공문 외에도요. 앞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사장과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에 한 명이 국회에 와서 해명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온 적도 있다는 그런 설명도 추가로 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엄오나선 국민의힘 억지 해명 논란, 민주당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쌀쌀해서 바로 가디건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는 또 기온이 높아졌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추워질 때 걸치실 수 있는 옷 한 벌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여러분의 의견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KI 땡땡님께서는 국회는 고작 상대의 흠결만 찾아서 탄핵, 해임 건의, 국정조사를 남발하는 기관인가?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다음 신땡땡훈님께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근접된 거리에서 잘 들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장관이 못 들었다는 건 직무유기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의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한님,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미, 한일 회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물러나시길이라는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청풍명월님께서는 친미, 친일 등 외교 너무 잘한다고 하시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표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후에 들어온 의견도 잘 챙겨주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내용과 비속어 논란을 꼬집는가 하면 경제부터 신경 쓰라는 쓴소리를 냈죠.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리면서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곳곳에서 고물가 보안율에서 파생된 경보음이 울려온다. 이 경보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식, 부동산 원화는 급락하는 등 중요한 가격 변수들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꼬인 전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 얼핏 보면 이 둘 모두 한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지만요. 두 사람이 각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글을 올린 시점도 우연히 모두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한 내용인데요. 현 시점에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경제 문제라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이 땡땡 발언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일침이 담긴 셈입니다. 10월부터 예고된 가스, 전기요금 인상, 수입식품 가격 인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은 많은 국민들에게 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될 것 같다. 정부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거시 운영을 하는 동시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끈끈한 관계라는 건 정치권에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 전 대표는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유승민계라고 거의 공식적인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쓰고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친분 관계나 혹은 정책 관계로 뭉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버지와 친구이고 그 방에서 인턴을 했고 또 이번에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그 방을 이용해서 한 그런 특별한 친분 관계 때문에 두 사람은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이후 험난한 정치 역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에 복귀하기까지 이 동고동락한 정치적 동반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둘이 다시 손을 잡고 뭔가 해보려는 듯한 낌새입니다. 압도적인 1위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성격이 워낙 똑똑하고 별나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래도 아주 제 앞에서 태도도 불손하고. 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불량하고. 그렇지. 예? 제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렇지. 인사 진짜 안 해요.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이준석 대표가 개혁을 하되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더 좀 성숙된 그런 자세로 하면 지금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거다. 여기에 둘은 동병상련도 겪고 있습니다. 윤심의 심하게 대인 아픈 과거가 있죠.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저는 윤심이 아니고 그냥 김심이길 바라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윤심이다, 명심이다, 박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경기도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각 후보들이 윤심을 뭐 팔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설마 우리 당선인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둘 모두 마상을 입은 탓에 쉽사리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상처 치유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한 이후 인고의 시간을 보냈죠.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를 준비 중입니다. 치유법은 충격요법인데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작심 발언을 내놨죠. 이 순방기간 불거졌던 논란들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정신 차리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 X 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X 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지난 25일에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같은 글에서 한미 통화 수업은 시기상조라는 이 경제부총리의 말도 꼬집었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된다라고 직격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진짜 속내일까요? 이달 29일 예정된 유 전 의원의 경북대 특강 제목, 이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입니다. 유 전 의원의 이런 비운 행보, 정치 재개를 위한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정치 재개 선언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이 정치 안 할 거면 현안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그냥 끼지 않죠.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죠. 유 전 의원이 이번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대신해서 이 비윤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갈등의 한 당사자로서 갈등의 파열음을 막 키우고는 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민심을 스스로가 이렇게 수렴하는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어디 가서 담겨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는 압도적인 1등으로 나옵니다. 물론 유 전 의원이 당심에서 밀린다는 아킬레스건은 있지만요. 이 설사 당대표에 나섰다가 지더라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설사 이번에 나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승부를 한다면 저도 진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당내 야당으로서 확고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SNS 활동이 뜸했던 이 전 대표, 지난 25일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린 글이 당원 가입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유 전 의원과 자신을 지지하는 당심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과거 바른정당 동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유승민, 이준석 크로스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정병국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바 있는데요. 이 전 대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청년 정치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청년들에게 일단은 우리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고 더 이상 줄서기 하지 않아도 저렇게 독자적으로도 당대표까지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청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이긴 하지만요. 이 개혁 보수를 외치며 유 전 의원과 한솥밥을 먹었고 이 친 이준석계를 자처한 이죠. 이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답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이야기를 다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든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XX라고 한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죠. 소수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에 가까운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과거 얘기했던 당대표를 향해서 했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비속어를 쓴다면은 이거 그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바이든 대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서 양심 고백도 이어졌죠. 저는 양심 고백을 하면은 저는 진짜 이
X들이라고 하고 좀 바이든이라고 들려요. 아니, 솔직하게. 근데 이거를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뭐 언어학자요? 소리학자까지 나와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귀로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뭔가 청력이 정치적 견해를 감별하는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의 귀는 좌파다.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손을 잡고 정치를 키우려는 듯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동고동락 시즌2라고 해야 할까요? 애초 바른정당에서 함께 품었던 꿈처럼 과연 이번엔 그들이 바라는 바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승민, 이준석 동고동락 시즌2 커지는 비윤 목소리. 네, 자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운명의 한 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내일 저희가 또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때요, 조멘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분위기죠.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가처분 심리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인용을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고심 중입니다. 네, 내일 법원의 심리는 지금의 현 비대위가 가능하게 했던 당원 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의 의결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하는 부분, 또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또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같은 이 3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 3건의 가처분 신청이 각각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내일은 결론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지금 얘기했던 시나리오 내용이 어떤 거예요, 박마커? 네, 좀 알아보니까 이제 당이 이제 3차 가처분 신청이 이제 전국이 의결 효력 정지만 인용된 채 나머지 이제 4, 5차 가처분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을 보류할 경우에는 현재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 당원 당규상의 절차가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법원이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그러니까 4차까지 인용을 할 경우에는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수습할 계획입니다. 비대위 체제도 유지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3건 중에 이제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3건을 다 인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법원이 3, 4차 가처분 인용과 함께 5차죠. 이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까지 인용을 한다면요. 사실상 주호영 원내지도부만 정상 가동된 채 비대위의 권능은 정지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3, 4, 5차 가처분 심리는 논리상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3차가 인용되면 줄줄이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선 5차 가처분까지 인용되면 식물 비대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만일 법원이 3건 모두 인용을 해서 정진석 비대위가 무너진다면은 아무래도 차기 지도 체제를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간다는 전제 하에 정기국회 종료 이후인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될 시엔 전당대회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연내에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의 퇴진이 법적으로도 확실해지죠. 이 경우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른다는 보관입니다. 네. 자, 원래 내일로 예정됐다던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류 실장? 네, 일단 내일 윤리위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내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죠. 윤리위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막판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내일 윤리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안건이 즉석에서 상정이 될 수도 있고 상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양희 위원장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법원 가처분하고 윤리위를 다 챙겨야 되네요.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해요, 류 실장. 네. 신체코가 바쁘겠네요. 네. 신체코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국회가 있는 네, 신체코? 네. 알았습니다. 거기서 토스 받도록 해요.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동고동락 시즌2 비윤 구심점 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정치적, 학문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몸담는가 하면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 때는 교학사의 편을 들었던 과거 행적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가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 첫 수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하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결정해야 할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교육계의 시선 곱지 않습니다. 백년지 대계를 담당하기엔 정치적 평양성이 너무 짙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중앙성대위 공동의장을 맡았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찬조 연설까지 했었죠. 소선어와 선덕여왕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상생과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학문적 평양성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2011년 역사교육개발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2013년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당시 교학사 교과서 다시 봐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황당한 오류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병들은 소탕이라든지 이건 일본식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적 시각이라는 거죠. 네. 역사학의 내손일체. 이 위원장, 교학사 교과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명을 내는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나 일반 국민에게 이 교과서를 쓰게 해서 이게 국민교육으로서 결함이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 논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죠.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선 역사 전쟁이다 선포까지 했었는데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만들었던 근현대사 역사 모임, 그 주축 가운데 하나가 이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같은 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불과 한 해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 지원을 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당시 야당에서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었겠죠. 교학사 교과서 문제 집요하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 위원장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전혀 검토도 안 해보시고 나머지 교과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서명만 하신 건가요? 그때는 출판이 안 됐고요. 아직까지도. 또 하나는 그때는 역사를 너무 쟁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역사 바로 그겁니다. 역사를 왜 책이 지금 8월 30일 날 나왔어요. 교학사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고 뜨거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성명서 발표한 거다. 이름 올린 거다. 지금 위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달되기 전이라고 시정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보지 않고 지지하는 성명에 사인을 했더라. 글쎄요. 적어도 민비라는 표현에 대해선 심정적 동의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본인이 2005년에 낸 책에서 민비라고 떡하니 적어놨으니 말입니다. 2005년도에 쓰신 책에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목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명성, 황후, 민비라고 호치 제목을 답니다. 그 위에 줄곧 민비 이렇게 호칭을 쓰고 계시잖아요. 민비라고 쓴 게 그 부적절한 표현 맞죠? 아니요,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적절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민비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학자로서? 명성황후는 김씨도 있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명성황후로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민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사학자들이 그것을 격화시킨 표현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지금 아니라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격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서에는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김한란 초대 2대 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제의 극심한 애유가 교차되는 가운데 크나큰 시련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 이 위원장의 속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2014년엔 대표 집필자인 권영 한국중앙연구원 교수를 한국학 대학원장으로 슬쩍 영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엔 본인이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섰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친일 독재 미화 논란으로 자초됐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교육계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 학문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지칭한 국가교육위원장,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고자세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심기가 편치 않은 상황이죠.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심기 경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그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저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예고한 대로 오늘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을 막았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위법 사항은 없었다.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 왔습니다. 국회 측은 한 장관에게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함께 청구에 나선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역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로만 명시되어 있다는 건데요.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 주체와 권한을 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입법의 영역이라는 게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면 한 장관과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위법 수사가 의심되더라도 검사가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른바 검수 원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한 장관은 시행령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 아무래도 변론이 길어질 듯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헌재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의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될 이유도 없다. 네, 헌재 상황실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유정환 실장이. 유정환 실장이. 근데 우리가 너무 유정환 실장한테 일을 몰아주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100이라서요. 그러니까 유 실장이 일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발제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금 전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이배용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는데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공통부모를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이미 국가교육위가 출범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잘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 인사말이었고요. 그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제가 언급했던 역지사지라는 말을 또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취임에 맞춰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파성 논란을 의식한 듯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역지사지를 하면서 계속 인내하고 협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데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이 국가 일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니 협치가 잘 되리라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이배용 위원장이 이제 본인을 둘러싼 논란을 이제 잘 알고 있고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배용 위원장은 이제 지각 있는 전문가들이 국교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들도 여야가 추천을 했는데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했죠.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과 2016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역시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들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최근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역시 이제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과 또 일부 언론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속보가 많으니까 헌재 상황실은 다른 사람 맡길게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다. 헌재 맡으면 어떨까요? 네. 주민? 헌주민?